3시 26분입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그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많이 만회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상승 전환까지는 이런 장세에서 욕심이었나 봐요. 이 시간 출발하면서는 한 0.3% 안팎으로 밀립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고르게 0.7% 정도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68% 하락한 2,593.09포인트로 오늘 거래 마감 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동시효과 구간 직전만 하더라도 2,600선이 장중에 잠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종가상으로는 아마 2,600선을 약간 하회하는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이지만 장중에 저점인 2,553포인트 대비로는 그래도 아랫골이 길게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7% 정도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지수 854.84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의 저가가 831포인트였습니다. 역시나 아랫골이 길게 단 양봉으로 장중에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종가상으로는 양호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파란불 보여줬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는 지금 상승 종목이 한 600여 개 훨씬 넘습니다. 상승으로 돌려놓은 종목이 많았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데 중소형주들 가운데서 키워드를 잡아보자면은 전후, 전쟁 그리고 그 후 이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긴장감 여전하고 뭐 러시아에서 계속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전쟁은 여전하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장사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진출되어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을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나리오 하에 도화 엔지니어링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뭐 다스코라든지 지뢰를 제거하고 이런 업체들이 강세 흐름이 오후장에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다스코 같은 경우도 17% 정도의 급등으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장 초반부터 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물론 간밤에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면서 나프타 가격 오르고 이에 따라서 플라스틱 가격도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었고요. 관련해서 세린 BNG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세린 BNG 같은 경우는 친환경 용기 쪽이어서 상한가가 유지되는데 에코플라스틱이나 뭐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서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내에서는 또 실적 영향 제대로 받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CJ제일제당 오늘 호실적 나오면서 5% 정도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사료를 비롯해서 사료, 비료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장도 강하게 한 10% 이상 오른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한일사료도 18% 정도의 급등으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정기전 같은 경우 현재 한 10% 정도의 상승불을 켜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 또 한신기계에는 탄력이 좀 약하긴 한데 오늘 장중한테 6% 정도까지 밀리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에서 한 2%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5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그래도 장 마칠 때 되니까 조금은 좀 후련한 느낌도 드는 그런 장이었죠.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오전장에 있었던 연저점이라는 상처를 우리는 한동안 좀 안고 가게 될 겁니다. 후반에 투자자들을 조금은 달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났지만 이것이 과연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그랬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 보시죠. 일본 증시도 패턴 비슷하게요. 오전장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변동성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캔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장중 한때 26,000엔선 이탈이 나오면서 25,773엔까지 갔다가요. 낙폭 오후에 슬슬
이틀 만에가 되면서 종가상으로는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6,187.50엔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주식 동향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입니다. 앞서서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도 오늘 우리 증시 후반에 낙폭 만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중국을 좀 꼽았었죠. 중국이 좀 도와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0.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030선 부근 기록하면서 장 초반 마이너스권 출발했지만은 이내 상승으로 돌려놓고 오후장에서는 플러스권 흐름이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0선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내부에서 들리는 내용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초중고 수업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요. 또 오는 12일부터 모든 공공장소 내에서 48시간 내에 PCR 이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도 중국 증시 과도하게 밀렸다는 분석 때문인지 일단은 오후에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환율 동향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증시는 요동치는데 환율 움직임은 장중에 거의 요지부동입니다. 변동폭이 한 3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 오전에는 1,278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그리고 나서 오후에 슬슬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죠.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 2원 40전 올랐습니다. 1,276원 4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래서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일단은 상승 움직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오시죠. 양시장이 오늘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미 오전장에서부터 미국 증시에서 받은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연 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모습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연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는 조금씩 낙폭도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감가 2,596포인트로 결정됐습니다. 2,600선 바로 아래쪽을 건드린 모습이고요. 0.5%가량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양봉 전환하고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온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 원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확인해 보시면 깊이 하락 출발하면서 연 저점 부근 2,550선까지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거기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더니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2,600선에서 4포인트 모자랍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2,857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3,194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사모펀드 물량이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소폭 매수 전환하면서 66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수가 밀렸다 보니까 하락했던 업종들이 더 많은 상태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은행 업종이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밀리게 되면서 은행 업종 자체가 하락했고요. 금융업 전반적으로도 1.5%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보험 섹터도 1.6%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운수 창고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가 1%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쪽은 실적이 좋았던 쪽입니다. 일단 통신업 섹터에서는 1.4% 강세 흐름이 확인됐는데 오늘 SK텔레콤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었고요. 음식료품 섹터도 0.7%가량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CJ 제일제당의 영향입니다. 1분기에 호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실적 매력이 좀 함께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는 의료정밀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까지 상승 흐름 기록했고요. 섬유의복 섹터 내에서는 오늘 의료주들 일부 강세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마지막까지 보시면 좀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긴 한데요. 그래도 장 초반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부 종목들의 상승 전환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보시면 삼성전자는 0.6% 하락한 65,700원 기록했고요. 여전히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뚜렷한 반전 움직임이 기대되지는 않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가량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1만 원 선에 복귀한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섹터를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며 39만 3,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벌써 12거래일째 상승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삼성 SDI 쪽은 반면에 오늘 강보합권으로 전환하면서 59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약세 흐름 뚜렷한 이유 중에서 또 리비안 여파가 있다는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관측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좀 급락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불 전환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플랫폼 종목들은 분위기가 조금 엇갈렸습니다. 카카오는 0.5% 하락한 83,600원 기록했고 반면에 네이버는 강보합권으로 27만 6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요. 현대차나 기아, 이쪽으로는 오늘 기아가 1.8% 오른 84,100원 선을 터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대차 쪽보다는 나머지 공장 관련 종목들에 조금 더 반영이 됐고요. 현대차는 0.5% 하락한 18만 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으로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으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렇게 금융 관련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3거래일째 약세 흐름 보이면서 1.7% 하락한 27만 6천 원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8%가량 하락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르는데요. 일단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EU 외교수장도 동결된 러시아의 외환 자산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것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도하 엔지니어링이 오늘장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1,650원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특히나 이 상장사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관련 사업을 하는 이런 종목이다. 이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코도 18% 급등하며 6,57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대창단조, 해인, 데모,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에버다임까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로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들이 오늘장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가운데 데모 같은 경우 5%대 상승 흐름이었고요. 현대코퍼레이션 4% 오른 19,350원, 현대에버다임은 9,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양봉 전환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기록했는데요. 0.5% 하락하며 85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하락세가 깊어서 83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낙폭 줄여나가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의 차트를 형성했습니다. 그대로 낙폭 줄이면서 850선대까지 올라왔고요. 850선 중반으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입니다. 네, 수급에서는 개인이 결국 매수 전환하면서 200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도 537억 원 동반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수급 주체별로 고른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757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이쪽으로도 보시면 하락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각각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먼저 보시면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오늘 0.8% 하락했고요. 47만 6,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LNF는 0.5%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첨보도 2% 오른 27만 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수준으로 58,80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유럽의 이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로 모두 돌린다고 한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또 나왔던 쪽이 바로 게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0.8% 오르면서 61,200원을 기록했고요. 보시면 6거래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보합권으로 56,900원 기록했고 위메이드는 1.8% 하락하면서 결국에 종가로는 69,70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했는데요. HLB 같은 경우 2%가량의 하락세 확인되면서 28,900원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5%가량 조금 더 급락이 나왔는데요. 6거래일째 계속해서 가파르게 밀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동진세미캠이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은데 시총 14위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는 2%가량 오르면서 44,450원으로 상승 마감한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부 국정과제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반사 이익까지 최근에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의 이슈가 많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온도차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린 BNG 먼저 보시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170원 기록했고요. 아래쪽으로 S폴리텍 그리고 세우 글로벌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대차 공장 관련 종목들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공장은 기존의 기아 조지아 공장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이번 달 말에 투자를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있는 종목들이나 인근 쪽에 있는 이런 공장 관련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구형테크가 18% 급등하며 4,51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고요. KB 오토시스도 8%가량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화신이나 아진산업, MVH 코리아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화신은 3%가량 오르면서 8,57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